안녕하세요. 명신보감의 이명신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 최근 계속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모모의 1심 공판이 5월 14일에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양모 장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더 강력한 처벌을 원했던 시민들은 무척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이번 사건에서 양모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었고 아동학대 범죄에서는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나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면 가해자 부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람을 죽였으니 당연히 살인죄 아닌가요? 그런데 양형 기준에 의해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가 적용되고 처벌도 미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법을 바꿔내기 위해 그동안 아동학대 관련 법정을 누비며 쌓아온 정의로운 오지라퍼들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도가니, 미스백, 어린 의뢰인, 고백 모두 아동학대와 관련한 영화들입니다. 그런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유교육의 선구자 프란시스코 페레는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 했고 칼릴 지브라는 그의 시집 예언자에서 아이들은 당신 소유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폭행, 방치, 유기, 살인, 스스로 저항할 힘조차 없는, 저항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학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잔인한 범죄입니다. 2021년 4월 14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기사는 단연 정인이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양부에게는 정인이를 학대하는 것을 방관했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혐의,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인터넷 기사에는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하고 중형을 선고하라고 난리였습니다. 아동학대 사망 때마다 살인죄 적용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청원이 20만을 넘었고 변호사 단체도 살인죄 적용을 주장합니다. 다행히 1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되고 양모에게는 무기징역,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양부에게 살인 공동 정범이 아닌 방임 혐의만 적용된 점은 무척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를 죽였는데 살인죄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부모나 양육자의 학대로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 처벌법에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됩니다. 이유는 고의 입증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살인죄와 달리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대부분 흉기 등을 쓰지 않고 학대가 장기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은 관행적으로 관련 범죄를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는 가장 쟁점이 됐던 살인 혐의와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 것입니다. 2013년 울산에서는 서연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풍을 가고 싶다는 아이를 심하게 구타해 아이의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는 치명상을 입히고 온몸에 멍이 든 아이를 목욕탕에 집어넣어 결국 과다출혈로 아이가 숨지게 된 사건입니다. 기존의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한 적이 있음에도 법적 한계로 격리하지 못했고 가해자 계모에게 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더 이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누구보다 가슴 깊이 아파하며 공분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나선 오지라퍼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 하늘소풍 회원들은 서연이가 당한 고통의 흔적이 담긴 사진을 보며 같이 아파했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는 감정을 서로 나눴습니다. 회원 중 민정숙 씨는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키우던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엄마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을 벗어나 현장으로 뛰어든 열혈 엄마가 되었습니다. 민정숙 씨는 서연이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아동학대 방지 시민 모임 아시모의 대표로 활동해 왔습니다. 2013년 12월 당시 카페 설립자 공혜정 씨와 민정숙 씨 그리고 회원들은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학대 가해자에게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열심히 시위를 했습니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엄벌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관련 양형 기준이 5년에서 7년이고 재판부도 최고 7년 이상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법부터 바꿔보자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방문한 날 엄마들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엄마들이 작성한 입법 청원서의 내용과 같은 법안인 아동학대 처벌법이 국회에 이미 상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월 31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16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안 순위 100번 밖으로 밀려 있어 심사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육아와 살림을 해야 하는 엄마들이기에 릴레이로 순번을 정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국회는 물론 관련 부처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전국의 카페 회원들은 매일 아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법안이 심사 대상 영순위에 올랐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입니다. 16일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엄마들의 헌신적 활동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항소심에서 울산 계모에게 아동학대 사건 최초로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이후 발생한 다수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살인죄로 기소되는 선례가 됐습니다. 2014년에는 비교적 잠잠하던 칠곡 계모 사건을 전국적 이슈로 부각시키기도 했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시모는 2만 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애쓰는 오지라퍼들이 2만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니 든든합니다. 아시모는 2018년에는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를 출범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가장 비겁하고 야만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아동학대가 계속되는 것은 무조건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아동학대 처벌을 더 강화하고 세심한 예방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오지랖 팁 드립니다. 국내 아동학대 발견율은 2019년 기준 3.81%로 호주 10.1%나 미국 9.2% 등 아동인권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다고 합니다. 낮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발견되지 못하는 아동학대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웃들의 아동학대 신고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비명, 몸의 상처 등 의심되는 징후가 있다면 신고하는 오지랖이 필요합니다. 신고하는 사람 중 의외로 택배기사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 같이 조금만 신경 쓰면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지랖이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